자, 안녕하세요. 카만추 예비고 1학년 회원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중학교 3학년으로서 선생님과 같이 예비고 과정으로서 우리 지금 중학교 문법을 전부 정리하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을 들어가 볼 텐데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1, 3 먼저 하고 2, 4, 5 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르죠. 다른데,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우리 실강 때 선생님이 왜 배우는 건가 설명을 했어요. 바로,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알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한국말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 영어의 문장의 오형식을 적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영어의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어에는 사실은 이제 물론 자세하게 따지면 무슨 문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냥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5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그냥 문장의 개수가 너무 많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그 우리말의 많은 문장 속으로 5개로 들어오니까 사실은 쉬운 거죠. 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 문법은 굉장히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쉬운 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형식과 3형식은요 한국어에 읽는, 즉 한국어와 일치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이런 여지가 별로 없이 요렇게 생긴 거는 한국말 뭐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바로 요렇게 하시면 되시고 2, 4, 5 형식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문장 성분 지난번에 배웠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형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친구는 조금 착각을 해서 선생님 그러면 단어 2개로 이루어진 문장인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단어가 100개로 된 문장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100형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하기로 구와 절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이 문장 성분에, 그러니까 문장에 있는 단어 중에서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은 문장의 주어로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이런 동사나 다른 성분으로 역할을 하질 않아요. 이런 걸 우리는 부사 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사 어구. 즉 부사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단어로 돼서 한 단어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남은 게 이거라는 얘기니까 실제 우리가 문장의 예시를 적으면 두 단어가 아니라 이 부사 어구까지 포함을 한 형태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 우리말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한국말 는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우리말의 수러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동사죠. 그래서 우리 동사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 동사의 뜻에 그냥 하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 문장의 시제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약간씩 여러분들이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The girl stands alone on the hill. 자, 여기서 문장에서 바로 the girl, 요게 주어에 해당을 하고 stands 라는 것이 동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alone 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뜻으로 부사에 해당을 하고요. 혼자라는 뜻으로 on the hill, 이거는 지난번에 구 설명할 때 선생님 말씀드렸죠. 3개의 단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단어, 한 장소를 얘기하는 하나의 단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사가 되죠. 부사어구. 따라서 우리 문장 성분에서는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이고 여기부터는 이렇게 없어도 되고 부사의 특성상 다 지워도 되고 이걸 쓰면 쓸수록 좀 더 문장의 뜻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 되고 해서
the girl, 그 소녀는, 그리고 stands, stand, 서다이죠. 따라서 하다를 넣어주시면 그 소녀는 서 있다. 문장 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부사의 뜻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 습관을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게 아직 중학교에선 여러분들 문장이 짧은 문장만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선생님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언니나 형이나 오빠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고등학생들 책을 보시면 길어요. 수능에 나오는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문장이 6단어가 아니라 6줄로 됐는데도 문장이 안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아는 이 방식도 해석하려면 그 소녀는 우리말대로 하면 동사가 우리말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소녀는 혼자서 언덕 위에 서 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죠. 하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면 다 해석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동사를 찾아서 왜? 해석하다 보니까 동사 이 단어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붙여주는 왜? 우리말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잖아요. 그 소녀는 언덕 위에 서 있다. 그 소녀는 서 있다 언덕에. 요렇게 하는 방법을 직독직해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꼭 안 쓰셔도 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긴 문장을 만나게 될 때는 요 방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형식은 요게 전부예요. 당연히 목적어가 없으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자동사가 쓰이는 형식이 1형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3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3형식은 1형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단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즉 타동사만 3형식에 올 수 있고 자동사는 1형식에 올 수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 그래서 선생님이 꼭 단어를 외울 때 그 수준에서 바로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와 닿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주어 역시 1형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말 는을 넣어주고 목적어는 우리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 을 넣어줍니다. 을을 이거는 은는 요거는 이제 그냥 한국어니까 여러분들 큰 의미 없는 건 아시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거는 을을 돼요. 그리고 동사를 하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하나 선생님이 쓰고 여러분들 바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한 번 더 써볼게요. The girl meets the boy on the hill.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he girl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meet 동사 the boy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1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부사로 별도로 생각을 하고 문장 3형식은 여기까지. 그러면 해석을 하면 요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해석을 하면 그 소녀는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을 만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소녀는 그 소년을 만난다. 언덕에서. 네, 이게 3형식입니다. 이 이상의 다른 설명은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말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1형식, 3형식은 우리 책이나 다른 순서와는 다르게 선생님은 1, 2형식 이렇게 하지 않고 1형식과 3형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1형식, 3형식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형식, 4형식, 5형식을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